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민님. 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신 이민님께 감사하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민님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간단한 질문입니다. 간단한 질문. 아주 간단한 질문. 지금 휘발유를 살까요? 휘발유 차를 살까요? 조금 더 기다려서 전기차를 살까요? 요즘에 차가 두 가지가 있죠. 휘발유, 경유차가 있고, 기름 먹는 차가 있고, 그리고 대체 연료, 전기차가 있죠. 요즘에 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뭐 GV60이 전기차죠. 예. 뭐 다른 이제 전기차도 이제 서서히 좀 개발 중에 있는데, 맞네, GV60. 일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어, 휘발유 차니, 전기차니, 선택하기 이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어, 할 부분. 그게 뭐겠습니까? 이미님. 휘발유차를 살까요? 전기차를 살까요? 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 뭐냐? 바로 본인의 지갑 사정입니다. 예. 이거 생각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생각하지 않고 차를 지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카푸어드 가는 거죠. 우리나라 카푸어가 유독 많은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본인의 지갑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벌이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어떤 그런 재정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차를 길러가지고 차를 유지하느라 굉장히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죠. 예. 일단 뭐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벌이가 없으면 휘발유니 전기차니 이거 다 사치입니다 지금. 나 제일 좀 죄송하지만 한심한 게 뭐냐면 제 방송에서 오신 분들 중에 차 문의할 때 그 물어볼 때 있잖아요. 제일 한심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자신의 능력치와 벌이 상태를 객관하지 않으면서 차는 굉장히 좋은 걸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차가 있으면 당연히 좋죠. 좋은데 차가 있으면 여러분 일단 나간 돈이 많잖아요. 비싸잖아. 그리고 요즘 차. 국산차도 굉장히 비싸요. 휘발유니 전기차니 다 비싸. 전기차도 살려면 한 3천만 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휘발유도 중형으로 하면 3천 원 그냥 넘어가잖아. 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3천만 원 이상 줘야 돼요. 새 차 살려면.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휘발유니 전기차니 이런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사치 아닙니까? 사치 아니에요? 어? 현실에 나온 돈도 없고 어? 예전에 뭐 하느라 이제 대출받은 빚이 있고 그리고 내 벌이 상태가 지금 시원찮지 않고 예. 그리고 또 내가 차가 생긴다고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휘발유든 전기차든 둘 다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차를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차를 왜 사나요? 차를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차가 굉장히 큰 지출이 필요하고 이거 사고 나면 굉장히 어떤 그런 금전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차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차를 사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기차든
휘발유차든 일단 바퀴로 굴러가는 거잖아요. 교통수단 아닙니까? 교통수단인데 차를 사는 목적은 간단하죠. 보통은 교통수단이죠. 교통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회사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대중교통으로 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역에 회사가 있다. 그러면 차를 사야죠. 네. 뭐 집 근처에 회사가 있다. 그럼 차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또 사겠죠 또. 그런데 내가 사는 지역이 뭐 시골이다. 아니면 시외 지역이라고 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다. 그럼 자동차가 구입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지역이 서울이다. 오히려 서울 분들은 자동차가 있으면 훨씬 더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음, 대중교통은 잘 돼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땅덩어리가 그렇게 엄청 넓은 편 아니잖아. 넓지 않는데 건물이나 어떤 사람들은 엄청 많다 보니까 서울에서 가장 곤욕을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 아닙니까? 주차. 예. 서울은 더군다나 각기 주차가 아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집 앞만 오더라도 각기 주차하는 거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아예 각기 주차를 못하도록 아예 뭐 경찰 내내 서 있더라고요. 예. 잠깐 차를 대놓고 왔다 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잠깐 갓길에 세워놓고 정차해놓고 이제 물건 사는 것도 서울에서는 바로 과태료 먹인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면 내가 아가씨를 꼬실 목적으로 차를 사는 건지. 예. 일단 차를 사는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죠. 꼭 차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차 없으면 일을 못한다.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다. 그럼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여자 꼬시려고, 폼 좀 잡으려고. 아니면 회사가 코앞에 있는데 차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차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 차에 대한 부담이 심하잖아,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차를 사면 당연히 돈을 모으기 힘들다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뭐 연봉이 한 6천만 원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한 3천, 2천, 3천에 왔다 갔다 보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근데 그 월급에서 차를 사게 되면 지출의 부담이 상당히 커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차를 일시불로 완납을 해서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젊은 친구들은 거의 오랄부도 생각보다 많고 아니면 선수급은 한 30에서 50% 넣고 나머지를 뭐 할부로 돌리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뭐 요즘 차가 뭐 CN7 아반떼 같은 거 사면 아반떼도 한 2,300에서 한 500 하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뭐 보험료 내고 한 2,800. 근데 내가 뭐 차 살려고 지금 모은 돈이 한 500밖에 없어요. 500만 선수금 넣고 2,400 그럼 한 2천만 원 정도는 할부로 돌릴 거 아닙니까? 60개월 해도 한 30만 넘게 나오고 그리고 뭐 기름값이나 뭐 자동차세나 뭐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유지비들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한 200 버는데 차에만 6, 7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국산차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외차를 보게 되면 더 많이 나가겠죠. 거기다가 내가 뭐 차값만 돈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생활비라든지 공과금 이런 거 돈 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빠듯한데 차를 구입하게 되면 더 빠듯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차를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차를 사면서 내가 어떤 부담을 안 받아야 돼. 예. 근데 이게 참 고민이긴 해요. 휘발유 차인지 전기차인지 고민이긴 해. 이제 앞으로 디젤은 내가 봤을 때는 잘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화물차나 뭐 특수차가 아닌 이상은 잘 안 나올 것 같긴 해. SUV나. 음, 많은 분들이 고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음, 언젠가는 전기차 시대가 올 테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휘발유는 그냥 이제 좀 사용 가치가 없어질 테고. 그래서
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 아직까지는 저는 휘발유 차가 낫다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긴 해. 근데 문제는 이 전기차에 대한 단점이 명확해요. 예. 여러분들 전기차 구입을 하겠다 마음먹어도 이게 선뜻 내키기가 힘든 게, 막상 전기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왜 파란색 번호판 있죠? 파란색 번호판. 그게 전기차 번호판 아닙니까? 그 전기차 모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그냥 에이 뭐 저게 뭐 단점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단점이 아니라 진짜 단점이에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전기차의 단점은 딱 두 가지 명확합니다. 일단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하다. 아 물론 한 100km 언저리는 다닐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서울이나 대구, 아니면 뭐 서울에서 광주, 내가 봤을 때 대전도 좀 빠듯한 것 같아. 서울에 대전까지. 네. 뭐 지방 출장이나 장거리 운행 사실상 힘들다는 거예요. 네. 거의 시내 주행, 시내 근거리 주행으로 왔다 갔다 거려야 된다는 거지. 완전 충전해도. 이 주행거리에 대한 한계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충전 시간. 예. 전기차 오너분들이 좀 불만을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충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대. 너무 많이. 예. 특히 요즘같이 겨울이면 뭐 히터 틀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기름도 많이 먹지만 전기도 많이 먹는 거야. 예. 올해 겨울에 여러분 연비 더 안 나오고 기름 더 많이 먹잖아요. 왜냐하면 히터를 내 틀다 보니까. 근데 전기차는 안 먹겠어요? 전기차는 더 빨리 안 따르겠어요? 훨씬 더 빠르게 다니지 않겠어요? 그 주행거리라는 것도, 전기차에서 얘기하는 뭐 최대 주행거리라는 것도 히터 틀고 에어컨 틀고까지 다 고려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운전만 했을 때 그 거리지. 거기서 겨우 추운 날씨에 하루 종일 히터 틀고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연료 더 빨리 떨어질 겁니다. 훨씬 더 빨리.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모델에서 얘기하는 주행거리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올 거예요. 예, 자동차도 그렇잖아. 겨울 되면 연비가 더 안 나오잖아요. 속도도 못 내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떤 그런 한계점이 명확하죠. 네. 그래서 차를 구입한다면 아직까지 휘발유를 몰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기차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빨리 업그레이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전기차가 시판 중에 있지만 전기차가 보면 다 사이즈가 작잖아요. 아직 큰 사이즈 차를 못 만들어.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휘발유를 몰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차를 사야겠다. 그러면 저는 휘발유 차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가 제대로 상용화되고 누구든지 전기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편하게 볼 수 있고 언제 어디든지 뭐 가까운 거리든 먼 거리든 갈 수 있으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지금 이렇게 상용화되는 것도,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야. 왜냐하면 전기차 산업을 훨씬 오래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이거를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예. 당장 몇 년 사이에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제가 알기로는, 예, 이 전기차에 대한 개발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뭐 십수년 넘게 들어갔지만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지고 만든 게 이 정도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될 겁니다. 뭔가 비약적으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 거예요. 비약적으로. 아마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은 전기차에 대한 저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충전 속도에 대한 그, 예. 그게 확 올리기 힘들 거야. 조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할 거야, 단계적으로. 어. 우리 스마트폰 같은 거 생각해요. 스마트폰 같은 것도 뭐 카메라 화질이라든지 화면 같은 것도 뭐 한 번에 막 1인치, 2인치 확 안 늘어나잖아. 조금씩 늘어나잖아. 0.2, 0.3 막 이렇게.
뭐 무게도 0, 뭐 5g, 3g, 뭐 한 번에 50g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잖아요. 예, 스마트폰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자동차도 한 번에 막 혁신적으로 확 바꾸지 못해. 전기 자동차는 더 있으면 되지 덜하지 않다는 거죠. 아마 뭐 충전 시간이라든지 배터리 용량 이런 것도 조금씩 막 10km 이렇게 10km, 20km 이게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도가 늘어난 시간이 못해도 10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전기차가 뭐 우리나라에 도래한다까지는 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예. 현재까지는 그 휘발유차, 기름차를 몰아도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당장 뭐 휘발유차 못 몰면 어떡하지? 이거 나중에 전기차 들어와가지고 이 차 그냥 깡통차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아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도 문제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예. 아직까지는 기름차가 낫다. 휘발유차가 낫다. 네. 저라면 휘발유차를 뽑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